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을요, 각 인더스트리별로 템플릿을 화해가지고 어떻게 쉽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지, 실제 사례들 또 데모들 관련된 이제 컨셉들 이런 것들을 두 분의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많은 인더스트리에서 프로젝트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이제 데이터 기반한 여러 가지를 하시면서 네. 가장 좀 이런다 네. 그런 건 좀 어떤 거였습니까? 가장 아쉬운 거는 데이터에 결국은 모든 게 데이터를 가지고 진행을 하는 건데 그렇죠. 실제 고객분들을 딱 만나보면 우리는 예지정비 분석을 하고 싶어 그러면 예지정비를 얘기를 하시면서 데이터 관련된 부분을 관리를 안 하고 계세요. 아, 네. 실질적으로 제조 쪽은 IoT 데이터들이 떨어지다 보니까 워낙에 많이 쌓이다 보니까 그냥 흘려보내고 문제될 때의 데이터만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실제 이제 그런 곳에 이제 저희가 가서 데이터를 다시 수집할 수 있는 영역과 통합할 수 있는 부분들에 네. 대한 부분을 가이드를 해드리고 여러 곳에 있는 정보들, 다양한 데이터들을 하나로 모은 다음에 분석까지 처리를 해줬을 때 엄청나게 좋은 효과가 발생을 됐거든요. 네. 장표 우리가 맨 밑에 데이터 인프라스트럭처가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정말 중요합니다. 10년 전에는 모은 데이터를 가지고 BI라고 하는 비즈니스 인텔리전스라고 하는 솔루션의 데이터들을 모아서 데이터를 보는 시각화해서 분석하는 형태들을 많이 진행을 했거든요. 그 현재는 그렇게 모인 데이터에 대한 부분을 분석해서 머신러닝까지 진행하는 형태가 됐거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인프라가 빠르게 처리를 해야 그 모든 것들을 빠르게 진행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빠르게 인프라를 구축을 하고 그 인프라 구축이 되면 인접성하게 데이터를 줄 수 있는 거고 그럼 그 데이터를 통해서 비즈니스와 연결이 되는 거죠. 사실 근데 그동안 우리가 네. IT 기술을 쓰면 사실 애플리케이션 관점에서 우리가 봤잖아요. 네. 사실 데이터 관점을 잘 안 보게 되잖아요, 우리가요. 네. 네, 이제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데이터 중심으로 보는 관점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데이터를 관리만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데이터를 분석 같은 걸 통해서 인사이트를 이제 찾아야 되는데 네. 인사이트를 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요즘 말하는 머신러닝이라든지 AI 알고리즘들이 들어가죠. 근데 데이터 퀄리티가 나쁘면은 아무리 뭘 써도 그렇죠. 나오지가 않게 됩니다, 사실. 그 머신러닝을 네. 이상하게 학습을 시켜주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요. 맞습니다. 사실 데이터가 좋으면요. 그렇게 복잡한 알고리즘 쓰지 않고도 충분한 인사이트를 도출할 수도 있거든요. 네네. 네. 자, 그러면 이제 데이터 관점에서 펜타워가 기업한테 어떤 가치를 주는 거죠? 보통 펜타워라는 빅데이터 네. 분석 플랫폼이 있게 되면 네네. 여태까지 얘기했던 그 데이터의 관리에 대한 부분을 신경을 안 쓰셔도 되게끔 저희가 데이터 만들어드리는 관리라면 겁니다. 데이터 뭐 전처리라든지 네. 뭐 정제하고 이런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데이터에 대한 부분 수집부터 시작해서 네네. 수집하고 전처리하고 블렌딩하고 이 모든 작업에 대한 부분들을 모든 프로세스에 의해서 저희가 자동화를 진행을 해드리거든요. 네. 그렇게 자동화를 하게 되면 데이터에 대한 부분이 해결이 되는 거고요. 거기서 더 나아가서 데이터를 모으는 이유는 결국은 딱 하나거든요. 결국은 그렇죠.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데이터를 모은 거 가지고 분석까지 이어져야 되는데 이어지는 부분들을 다 펜타워가 진행을 해줄 수 있습니다. 네네. 그 다음에 보니까 오늘 또 이렇게 데이터 옵스란 말을 있는데 데브옵스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거고 네네. 데이터 옵스는 뭡니까? 데이터 옵스는 대부 옵스 플러스 데이터 사이언스라고 아. 생각하시는 게 제일 빠를 것 같고요. 네네. 그러면 데이터 옵스를 펜타워 관점에서 네. 다시 한번 좀 풀어주신다면. 네. 펜타워 관점에서 좀 풀어드리면 네. 데브옵스는 결국 개발자들이 개발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진행을 하고 편하게 한 거를 자동화를 진행을 하기 위해서 진행을 하거든요. 그렇죠. 데이터옵스 같은 경우에는 머신러닝에 대한 부분을 자동화 처리까지 하는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보통 이제 머신러닝을 하게 되면 데이터에 대한 부분을 그냥 보통은 모델을 한 번 만들고 나서 끝난다고 생각하시지만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데이터에 대한 부분을 만들고 나면 이벤트가 발생하게 되면 모델을 다시 또 재학습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럼 재학습을 시킬 때는 분석가분들이 필요가 없이 네. 데이터 값만 집어넣게 되면 바로 재학습을 진행할 수 있거든요. 네네. 그때는 굳이 분석가가 필요할까요? 저희가 펜타워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데이터 옵스를 구축해 놓게 되면 자동으로 그런 부분들을 현업분들이 진행을 할 수가 있으십니다. 네.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은 회사 내부에서 재학습할 때마다 투입할 수 있는 분석가를 보유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고 네네네. 비용 측면에서도 약간 비효율적인 것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일단 자동화시켜주는 의미에서 비용과 시간이 훨씬 더 절약되는 부분이 있죠. 네. 그 펜타워만의 뭐 어떤 유니크한 어떤 그 피처라든지 그런 게 있다면 어떤 거가 있을까요? 펜타워의 가장 큰 특징 같은 경우에는 엔터프라이즈급입니다. 그러다 보니
다양한 형태에 있는 엔터프라이즈급 데이터에 대한 부분을 수집할 수 있는 기능들이 아주 안정적인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사용자들이 가장 많이 요구하는 R과 파이썬에 대한 부분을 자동화할 수 있는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많은 것들을 예전에 다 스크립트로 처리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또 데이터 엔지니어에 많은 리소스가 필요하게 되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GUI를 통해서 바로 펜타워에 올려서 자동으로 데이터를 가져오고 블렌딩 처리하고 그러니까 펜타워 안에서 다 부분들을 끝나는구나. 그냥. 펜타워 내에서 다 네. 자동으로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머신러닝 자동 오토ML이라는 건 어떤 기능입니까? 보통 이제 저희가 알파이썬을 쓰는 것 중에 제일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써서 네. 예측을 한다든지 분석을 하기 위한 건데 알고리즘이 워낙 많다 보니까 오토매틱 머신러닝이라는 개념들이 생겨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분석은 이런 알고리즘을 해야지 하고 선택하는 게 아니고 이 어떤 오토매틱 그 머신러닝이라는 패키지 같은 것들이 자동으로 수백 개의 그 알고리즘을 그냥 다 한꺼번에 만들어 버립니다. 그걸 가지고. 네. 그래서 그 중에 랭킹을 매겨가지고 제일 좋은 걸 뭐 선택해서 이걸 가지고 예측을 한다든지 네.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네.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런 걸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보통 대부분 R이나 파이썬에 있는 라이브러리를 가지고 구현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알파이썬의 머신러닝 라이브러리 지원이 좀 중요한 부분 중 하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산업별 아까 템플릿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네네. 왜 만드신 겁니까? 우선 산업별 템플릿을 만드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여태까지 항상 모든 분석을 하는 회사들을 보면 머신러닝도 가능하고 모든 분야이 다 가능합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보여달라고 하면 데이터를 주셔야 되고요. 뭘 하셔야 되고요. 실제 저희 POC를 해야 되고요.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네네.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실제 그거에 대한 에셋을 모든 걸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가서 시연을 해서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객들 입장에서는 머신러닝도 좋고 데이터 플랫폼도 좋은데 이걸 가지고 뭘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청사진을 볼 필요가 있거든요. 사실은 처음으로 이런 거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렇지만 이게 도대체 결과적으로 뭘 주는 건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봐야지 정확한 계획을 세우고 정확하게 어떻게 이용해야 될지에 대한 컨셉을 이해하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죠. 일반 IT나 현업 있는 분들이나 데이터를 모델링하고 어떤 알고리즘 써야 될지 사실 그 잘 아는 분들은 거의 없거든요. 맞습니다. 뭐다 김 박사님 같은 또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기업에서. 네네네. 네. 그럴 때 이제 유용하겠네요. 네네. 그리고 또 그게 실제로 이제 뭔가 적용하려면은 결국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 되는데 그냥 이제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랑 이런 템플릿을 바탕으로 시작하는 거랑은 확실하게 비용과 시간에 대한 효율성이 높죠. 등매불여견이라고. 네. 자, 이 템플릿이 보니까 12개인데 네네. 고객 데이터 예측이나 수요 예측 네네. 두 가지 실제 사례들 네. 데모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고객 데이터 예측 통신사 같네요. 네, 이게 이제 케이블 컴퍼니 미국 데이터고요. 네네. 케이블 컴퍼니 회사에서 케이블 고객들이 있는데 그럼 누가 탈퇴할 것인가, 이탈할 것인가를 예측을 해주는 그리고 그 확률을 계산해주는 그런 알고리즘을 적용한 데모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은 데이터가 텔코 데이터지만 사실 다양한 마케팅 데이터에 적용될 수 있는 데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화면이 뜨는데요. 사실 저희가 이제 실제로 이 데이터를 전처리하고 분석하고 이런 것들은 펜타워에서 다 이루어지고요. 그 결과를 저희가 대시보드로 해서 보여드리는 거고 저희가 대시보드로 만든 이유는 결과가 도대체 어떤 결과를 우리가 인사이트를 찾을 수 있을까라는 것 측면에서 좀 저희가 여기 데이터는 해봤어요. 실제 이 통신사의 데이터. 예, 미국에서 이제 통신사의 데이터. 통신사 데이터. 유혈 데이터. 예. 그래서 이게 이제 각 고객별 이게 한 7,000개 정도 데이터고요. 네. 뭐 고객별로 고객의 어떤 프로파일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폰 서비스를 쓰고 있냐, 인터넷 서비스는 뭘 쓰냐부터 월별로 내나 1년 약정이냐 이런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어요. 그래서 맨 뒤에는 이 사람들이 이게 탈퇴했다 안 했다까지 천이랑의 탈퇴를 말하는 거죠? 천의 탈퇴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분석해서 누가 탈퇴를 할 확률이 높은지를 이제 예측하는 그런 거를 하고 이게 원 데이터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 데이터가 뭐 어떻게 생겼고 어떤 분포를 가지고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가 좀 있는 과거에 어떤 그런 이제 탈퇴한 사람들 그거 갖고 얘가 학습을 하는 겁니까? 맞습니다. 트레이닝 데이터로 보는데요. 트레이닝 데이터. 7,000개의 트레이닝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시킨 다음에 3,000개의 테스트 데이터를 한번 예측을 해서 그러니까 실제 결과가 맞는지 결과를 한번 맞춰보는 그런 걸 저희가 이렇게 네네. 구현했고요. 두 번째 탭으로 가면은 프레딕션이라고 해서 실제로 이렇게 7,000개로 트레이닝을 시킨 다음에 3,000개 데이터에 예측을 했어요. 예측 결과가 이제 테이블로 나오는데 보면은 no yes가 있는데 이 yes가 탈퇴할 거냐
탈퇴할 확률이 뭐냐? 82%다. 네. 실제로 보니까 탈퇴한 거고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 탈퇴할 확률이 32%다. 탈퇴 네. 안 했고. 아, 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예측이 된 결과를 테이블로 보여준 거고 네네. 예측을 하기 위해서 모형을 썼는데 음. 알고리즘 썼는데 그 알고리즘 모형이 얼만큼 정확하냐라는 측면이 82%좀 정확합니다라고 네.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사실 우리가 이런 예측을 할 때 아까 머신러닝 얘기를 잠깐 들었는데 머신러닝에 예측하는 것도 좋지만은 사실 그 원인을 찾는 게 더 의미가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고객 입장에서는 그럼 왜 그렇게 예측을 했느냐라는 것 측면에서 최근 들어 그 머신러닝을 해석하는 부분 네. 왜 결과가 그렇게 나왔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펜타워 안에서 저희가 다 계산을 해서 전달을 하는 게 가능하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 첫 번째 이제 플러스를 보시면은 어떤 정보가 가장 영향을 미쳤느냐라는 거를 이렇게 쭉 보여주는 것 이런 것도 보여드릴 수 있고요. 예를 들어 요거 같은 경우는 이게 보면은 이제 1 돼 있잖아요. 3,000명을 예측을 했는데 네네. 첫 번째 고객인 거예요. 아, 예를 들어서 네네. 내가 뭐 1번, 2번 100 치면은 100번째 고객이 나온 이제 오케이, 예측한 오케이. 건데 예를 들어서 이 고객에 대해서 이 머신러닝 모형이 예측을 했어요. 네. 했는데 왜 그 예측치가 이렇게 나오느냐. 예를 들어 이 고객은 네. 12% 정도로 예측을 한 거예요. 네. 이탈 확률을. 네. 근데 평균적으로 26%란 거죠. 음. 작게 나왔잖아요. 이 사람 왜 예측 작게 나왔을까? 어. 이런 이 사람의 조건들이 이 영향을 이런 식으로 미쳤다라고 좀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밑에 그래프 네. 같은 것 저것 네. 때문에 이 사람 이탈할 확률이 적다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이제 하나하나 한 명에 대한 것들을 해석을 해주는 부분이고 전체를 모아서 봤을 때는 예를 들어 그러니까 마케팅 측면에 봤을 때 이게 잘 안 보이긴 하지만은 이게 변수들이에요. 각 영향을 미치는 예, 요소들. 요소들이고 가로축이 각 사람들 이게 한 3,000명. 3,000명에 쫙 모아놓은 거라서 아, 이게 파란색이 네. 이탈을 부추기는 어떤 요인들. 이탈 확률 높은 확 거? 높은 요인들. 오케이. 빨간색은 이탈을 좀 안 하게 하는 요인들. 그래서 빨간 게 많으면 이 조건이면 이탈을 잘 안 하겠네. 네. 파란색이면 이탈을 많이 하겠네. 이런 걸로 우리가 마케팅할 때 세그먼트를 만들어서 네. 타겟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은 지금 이게 영문으로 돼 있는데 네네. 이게 한글로 가능합니다. 가능한 거죠? 네, 가능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네. 수요 예측. 수요예측. 수요 예측이라는 거를 저희가 네네. 오늘 설명을 좀 이건 드릴게요. 이커머스 이커머스 업체고요. 쪽에, 이제 또 판매를 하는 회사는 수요 예측 부분이 이제 두 가지의 물류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죠. 그렇죠. 얼만큼 팔릴지 알아야지 물류적인 효과적 재고 그렇죠. 관리를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뭐 플래닝도 할 수 있고. 그래서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천 프레딕션 같은 경우와 쓰이는 알고리즘이 다릅니다. 이거는. 네네. 이거는 이제 내일 얼마야, 다음 주 얼마야, 다음 달, 내년 이러니까 이게 시계열적인 요소가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네네.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계열 분석이라는 게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수요 예측에서는 이게 실제 데이터고요. 네. 이게 주별로 돼 있는 한 17년부터 19년까지 데이터고요. 그래서 이 데이터가 얼만큼 예측이 되는지 예측 알고리즘을 이제 펜타워에서 적용을 해서 다양한 이제 알고리즘을 적용해서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고리즘은 뭐 하나, 둘, 다 4개 정도의 기본 알고리즘을 적용을 했고요. 네네. 그래서 각 알고리즘마다 여기까지가 실제 데이터고 이제 예측 데이터. 실제 여기 테이블로 이제 나오게 돼 있고요. 여기서 이제 저희가 하나 더 한 게 오토매틱 타임 시리즈라고 해서 아까 오토 ML 하셨잖아요. 그거랑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타임 시리즈 분석을 그러니까 예측을 자동적으로 하는 알고리즘을 자동으로 여러 개를 만들어 주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 오토매틱 타임 시리즈라고 하는 알고리즘이 16개의 맨 위에 있는 게 제일 좋은 거. 추천한 거네. 요 알고리즘으로 예측을 해라라고 네. 그냥 추천을 이제 권고를 해주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알고리즘으로 예측을 했을 때 예측력은 얼만큼 될까라는 측면도 봤을 때는 이게 12주를 예측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주별 데이터로 미래 12주를 예측했을 때 러프하게 보면은 예측력은 이 데이터로서는 꽤 괜찮게 나왔어요. 뭐 대부분 80에서 90% 이상 예측력을 가졌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이렇게 적용할 수 있다. 몇 년당 데이터가 잘 정비가 안 된 회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어?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데이터가 막 빠져 있고 네. 왜곡돼 있으면은 오히려 더 위험할 수도 있고 잘못된 데이터가 있으니까. 그래서 금융 같은 경우는 굉장히 데이터가 잘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조 부분 같은 경우는 그런 데이터 분석이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데이터 정비에 대한 부분 그리고 그 다음에 분석으로 가는 부분. 그래서 바로 분석을 하는
수 있는 필요도 있고 네. 정비가 좀 반드시 필요해서 거쳐야 되는 부분도 있고 펜타워라는 솔루션 자체가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엔드-투-엔드 솔루션이거든요. 네. 그래서 처음부터 무조건 분석만을 위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네. 향후에 분석을 하기 위한 시스템 기반을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에도 저희가 들어가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고객분들한테는 데이터에 대한 부분 어느 정도 쌓이게 되면 분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템플릿이 중요한 이유가 미리 데이터에 대한 부분을 이런 식으로 쌓으시고 이게 어느 정도 쌓이시면 그때 모델을 돌릴 수 있게끔 그 모든 환경을 제공해드리고 나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산업별 템플릿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렸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가이드를 원하시면은 효성에 연락을 주시면은 컨설턴트 분들이 네네. 지원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네.